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지표입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는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 콘텐츠는 경제의 지금 예민한 상황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콘텐츠 거기까지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총파업 리스크 정말 살 얼음판을 걷는 길 같은데 최근 3일 동안 15일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냉정한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파업 이슈 이거는 그냥 단순한 임금 협상 이런 뉴스 이런 카드 이렇게 해서 끝날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이번 갈등은 삼성전자의 성과급 구조 그리고 반도체 생산 안정성 글로벌 고객사 신뢰 한국 수출 리스크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건드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자, 16일부터 18일까지 이 흐름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3일 동안 삼성전자 파업 이슈는 회사 내부로사 갈등에서 국가 경제 이슈로 계속 커져버렸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단조로웠어요. 성과급을 이거 어떻게 나눌 것인가 뭐 이렇게 단조로운 문제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죠. 시간이 갈수록 삼성전자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 수 있는 정말 크나큰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구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하고 이런 예민한 뉴스도 계속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점으로 가서 자,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성과급 제도화 문제가 있었어요. 제도화 해달라는 거죠. 노조는 성과급 상한성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요구했다는 거죠. 회사는 기존 성과급 체계와 특별 보사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쪽에 가까웠어요. 뭐 아예 노력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죠, 회사 자체가. 근데 여기에서 시장 예민하게 보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올해 성과급 금액이 아니라 노조 요구가 받아들이게 되면 삼성전자의 보상 구조가 앞으로 더 고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반도체 그리고 장사, 여러분 장사하거나 사업하면 항상 잘 되나요? 아니에요. 근데 자, 이게 지금은 업황이 좋지만 만약에 꺾이게 될 경우에는 수익성이 빠르게 내려가요. 이런 산업에서 성과급 산식이 경직이 되면 호황기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불황기에는 어떻겠어요? 비용 부담이요. 그때에서는 뭐 고통도 같이 나눌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뭐 기쁠 때는 나눠야 되고 고통 있을 때는 나누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지금 이번 협상은 돈 몇 퍼센트 주느냐 문제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부 이익 배분 구조를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것인지 지금 그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5월 16일 날 이재용 회장님 직접 나왔어요. 고객과 국민에게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머리를 숙였다는 거죠. 삼성전자 총수가 메시지 낸 것은 지금 사안이 이건 그냥 뭐 실무 교섭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여러분 일반 제조회사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AI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그리고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까지 이 모든 게 다 연결된 말 그대로 거대한 공급망 기업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반도체 쪽 고객사들의 납기 안정성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민감한데 지금 잘해도 돈을 지금 빨리 벌어야 될 판인데 총수가 직접 사과했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큰 건 두 가지예요. 사태가 커졌다. 그리고 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문제를 뭐 시간 끌기 하면서 뭐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할 수 없다 뭐 그런 부분이에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건 제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정부가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부가 예민하게 움직였어요. 파업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 전반에 충격이 상상 이상이 될 건 뻔합니다. 그래서 긴급 조정권은 평범한 카드가 아니에요. 국민 경제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될 때 정부가 노사 갈등에 개입해서 쟁의 행위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자, 이 카드가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 파업을 단순한 회사의 너희들끼리의 이런 문제, 진통, 소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말 그대로 산업 리스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의 압박이 노조만 향한 건 아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조에는 총파업 강행 시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만 야 너희들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국가 경제 리스크로 번지기 전에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압박이 되는 거예요. 노조한테도 압박이 있고 회사한테도 압박이 있다는 거죠. 자, 5월 18일 총파업전 마지막 분수령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이에요. 네,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마지막 분수령처럼 좀 나오고 있는데 아주 뭐 뾰족한 내용이 없어요. 양쪽 모두 지금 쉽게 물러서지 않는 입장인 거고요. 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날짜별 흐름 16일날 이재용 회장님 사과했다. 협상 재개 분위기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봤냐? 야 이거 총수가 나설 정도야? 이 정도까지 본 거고요. 17일날 정부가 긴급 조정금 가능성까지 언급했어요. 정부가 이제 너희들끼리만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간 겁니다. 커진 거죠. 자, 시장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노사 갈등, 경제 수출 리스크가 확대된 거죠. 자, 5월 18일 딱 오늘 마지막 거의 분수령이다. 네, 시장이 걱정하는 거 지금 뭐 이런 내용 그냥 뭐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그냥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시간 뺏는 일이겠고요. 그냥 딱 느낌 오잖아. 생산이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 신뢰사한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 셋째, 경쟁사한테 반사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자, 16일 총수 사과, 17일 정부가 이제 압박 수위를 올렸고 18일 사실 단판, 마지막 단판. 오늘 정말 중요해요. 자, 이쯤 되면 금기쁨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금기쁨 채널 시청자라면 남들이 놓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봐야 되겠죠. 이번 사태를 그냥 주가 악재로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앞으로의 삼성전자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빠른 의사를 결정해줬고 강한 성과주의, 낮은 노조 리스크를 가진 회사가 됐는데 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는 노조가 성과급 산실 자체를 제도화하자고 요구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이건 회사의 비용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에 앞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I 반도체 경쟁은 여러분 속도전이에요. 이런 갈등 반복되면은 이건 큰 문제가 되고 경쟁사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지켜봐야 할 시나리오는 제가 여러 가지 써 넣었는데 그냥 딱 두 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협상 타결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까지 개입을 할 것인지. 자, 긴급 조정권이 만약에 실제로 발동이 되면 파업은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정부가 개입할 정도로 삼성전자와 노사 갈등이 여긴 심각하구나, 이 리스크를 계속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기적인 일단 진화를 할 수 있어요. 불을 끌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갈등, 구조적인 보이지 않는 큰 불은 남아있는 그림으로 해서 일단은 브레이크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타결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여러분들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